첫 번째가 방문 판매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방문 판매. 방문 판매 안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매장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아모레처럼 순수 방판을 한다고 하는 회사. 하지만 아모레가 방판이 아니죠. 그냥 방판이라고 할까요? 방판이 아니죠. 네, 방판이 아닙니다.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혹독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존경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화장품이 판매율이 높은 곳은 이런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아니면 방문 판매를 통해서 가고, 자, 두 번째가 판매율이 높은 곳이 인터넷, 아니, 홈쇼핑이에요. 자, 홈쇼핑은 이게 있어요. 100을 팔았으면 60을 보장을 못해요. 고객들이 불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말을 듣고 광고해서 그거를 내가 사봐야 되겠어. 근데 사람들이 콜수가 제일 많이 높아지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매진 임박입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오늘은 저가로 드립니다. 이러면 사람이 막 심장이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막 이래요. 동요를 하죠. 동요가 됐을 때 사람은 구매를 딱 일으켜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백화점 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또 제품을 평가를 할 때는 어디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하냐면 명품 백화점이나 명품관에서 판매하는 퀄리티를 갖다 놓고 평가를 해요. 브랜드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만들어 오셨죠? 저희는 유럽 쪽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평가를 해요. 유럽이라고 잘 만들고 명품관 거라고 다 좋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국 제품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시슬리 쓰시는 기초 화장품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시슬리 쓰시는 분도 계시고 랑콤, 샤넬, SK2 쓰시는 분들 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우 흡족을 느낀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껏 써왔던 제품보다 그나마 좋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 여기 남성 사장님들은 그냥 화장품 바르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냐 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남성의 화장품 매출 시장이요. 성장률이 무려 작년에 비해서 27.8% 정도가 올랐다고 시각청 홈페이지 다 뒤져보시면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찾아보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남성 전용 샵을 지금은 꾸미려고 하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예뻐지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빅 제품은 먼저 저희가 주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주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름을 가지고 하는 거에 제품을 쓰는데 쓰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저번 주에 와서 강의를 했더니 과연 그렇게 조금 써가지고 정말 주름이 펴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끔따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교육 듣는 분 중에 제품 발랐더니 좀 따끔따끔했다 하신 분? 예. 4분 정도 계시네요. 4분. 제가 그거를 먼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제품을 바르면 어떻게 바르는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뽀드락지가 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피부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먼저 피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자 중성 이거는 적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중지성이라 그러죠? 중지성. 그 다음에 복합성 피부. 그 다음에 건성 피부. 악건성, 민감성 피부 이렇게 다 피부 타입을 나누죠. 이런 식으로 광민감성 피부 그 얘기는 햇빛만 받아도 알러지를 팍 일으키는 광민감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다 피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이 피부는 중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 근데 이 모든 피부 타입이 어디를 통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저번 주에 이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자,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여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기. 얘가 뭐냐면 피지선이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유분 밸런스를,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을 해주는 조절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적당히 지성과, 그러니까 유분을 빼주고 수분을 우리가 갖고 있고 하는 피부가 되면 중성이 되는 거예요, 중성. 그런데 유분을 많이 빼주면, 유분을 중성보다 조금 많이 빼주면 정지성. 근데 정말 많다 그러면 지성이라고 그러죠. 지성. 그래서 하루 종일 얼굴이 번들번들번들한 사람. 지성이라고 그러죠. 얘 유분도 빼주지 않아 버리면, 수분은 있는데 유분을 아예 안 빼줘 버리면 건성이라고 그러는데, 수분도 없고 유분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악건성이라고 그래요. 민감성 피부. 그래서 이렇게 피부 타입이 다 모든 게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얘한테서. 이 조절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를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피부 타입은 쭉 들어와 보셨겠지만 따가운 감수성이라는 피부 타입은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임상시험을 받기 전에 저희가 뭘부터 봤냐면 피부 자극 테스트를 먼저 제품을 항상 받게 돼 있어요. 이걸 받은 다음에 진짜 주름이 펴지냐 안 펴지냐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시험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2005년도에 저희가 임상시험 기관에서 인체 피부 자극 테스트를 먼저 저희가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피부 타입이 쫙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좀 보이겠지만 건성 피부, 중건성 피부, 중성 피부, 중지성 피부, 지성 피부 해서 나열이 쭈루쭈룩 있는 것 중에 따가운 감수성이라는 피부 타입이 있어요. 예, 여기 있죠. 따가운 감수성이라는 피부 타입이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느낌 때문에 나오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일반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에는 유분과 수분을 배합을 잘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으로 쓰게 합니다. 스킨, 로션, 에센스 발랐다고 쫙 조이면서 주름이 쫙 펴지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품을 지금까지 써왔을 때는 따끔따끔한 느낌을 못 느껴요. 근데 저희는 뭐를 하냐면, 표면을 통해서 20초 만에 먼저 주름을 피고 얘가 진피를 가지고 처음에는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딱 땡땡하게 잡고 있어요. 이런 제품을 바르다 보니까 따끔따끔한 느낌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따끔하기만 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혀 걱정 없이 쓰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얼굴에 내가 눈에만 발랐더니 한두 개 정도 뽀드락지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뽀드락지가 올라온 거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모공 속이, 자, 유분이 흘러내리고 노폐물이 이 모공을 막죠. 막고 있다가 얘가 강하게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 막혀있던 부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뽀드락지가 한두 개 정도 올라왔다, 두세 개 올라왔다, 걱정 안 하시고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은 내가 정말 처음 들어본 회사의 제품을 써서 이 제품이 나한테 트러블 난 게 이 회사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뭐에서 트러블이라는 게 올라오냐면, 이거는 좀 적어 놓으셨다가 트러블 이란 하고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정의. 자, 트러블은, 화장품 트러블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뭐라고 써놨어요? 향. 화장품 트러블은 그 회사 제품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고 그 회사의 화장품에 천연향이 들어갑니다. 천연향. 저희가 우리 링클케어 크림을 바르게 되면 향을 크게 못 느끼겠죠. 향이라 하면 여성분들은 향수처럼 오랫동안 잔여향이 남아져 있는 것만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향이 아니라 천연향이 들어가요. 근데 이 천연향이 예를 들면 한 가지로 표현을 되기 위해서 약 50에서 100여 가지의 향이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돼서 이거를 하나의 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천연향을 가지고. 그런데 이 향 중에 한 가지 향을 만드는데 50여 가지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자, 그 중에 허브 라인 쪽에 관련된 모든 향들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50가지 중에 나에게 안 맞는 향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있을 수 있답니다. 가령
복숭아 알러지 있으신 분 계시죠? 그분은 복숭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복숭아를 드시지 못해요. 향만 맡아도 벌써 몸이 근질근질해져요. 그죠? 땅콩 알러지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평생 내가 이 면역 체계에서 바뀌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땅콩을 절대로 안 드시고요. 복숭아 절대로 안 드세요. 맞죠? 예. 그래서 향 알러지는 화장품은 향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랑콤의 향수를 못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랑콤의 화장품을 절대로 못 쓰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설화수 제품은 내가 썼더니 얼굴이 다 올라와서 나 못 쓴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설화수 화장품이 좋다는 얘기 안 합니다. 나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설화수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냄새 못 맡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 화장품의 트러블이란 향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트러블의 반응이 언제 나오냐 하면, 자, 바르는 시간을 기준으로요. 자, 링클 케어 크림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8시에 쓰셨어요. 그러면 얘는 몇 시간 이내에 반응을 하냐면 24시간 이내에 화장품 트러블이 나옵니다. 24시간 이내에 나와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자, 눈가만 발랐어요. 눈두덩이와 눈 밑에를 만졌던 이 뼈 있는 부분까지만 발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향이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좁쌀만한 크기가 전체적으로 다 오돌토돌토돌하게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요. 한두 개 뽀드락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올라와요. 좁쌀만한 크기가.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수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장품 트러블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를 끊었어요. 안 썼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얘가 쏙 들어왔어요. 그거는 트러블이 아닙니다. 화장품 트러블은 얘를 제품을 썼더니 트러블이 생겨서 얘를 끊었어요. 오늘 날짜부터 끊으면 자연 방치했을 때는 최하 2주 이상이 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색을 하는데 옷 알러지가 있어서 염색을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염색만 했다 하면 머리 두피가 다 일어나시는 분들. 근데 두피가 있다고 여기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막 약국 가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자연 방치하게 되면 약 10여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염색만 하면 유독 눈이 시큰거리고 눈물 계속 나고 뭐가 올라오신 분들은 염색을 쉽게 못해요. 한번 정말 큰맘 먹고 염색하신 분들 계세요. 이런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향의 원인에 의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뭐 뾰루지가 올라오고 한 부분은 절대로 빛 제품하고 여러분들 피부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따끔따끔한 느낌도 그냥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고, 다만 화장품 트러블은 향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외부에 나가셔서 불특정 다수의 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시고 그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원인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단해.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안에 좁쌀만한 크기가 다 올랐어요. 그러면 중단하세요. 그래야 돼요. 어떤 회사는 몽 이렇게 되는, 그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이 독소를 막 빼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써!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포가 막 생겨요. 그랬더니 야, 너 이제 좀 있으면 피부 엄청 좋아질 거야. 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세요. 그래서 피부라는 거는요, 우리 피부에 각질층이 있고 표피층이